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또 국회의장의 의전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관행이 돼서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란 어떤 지위인가 그것을 살펴야 하겠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이전 강의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일 뿐인 것이죠.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를 때 원칙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국회라고 하는 모임의 회의 진행자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나 대법원장과 다르게 국회의 수장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국회의장은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이렇게 당당한 통치기관의 수장으로서 대우받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 모든 일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도록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현재 국회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국회가 세금을 더 쓰는 일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더 호화롭게 꾸미는 일도 찬성합니다. 국회의장의 의전을 통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 역시 찬성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정의당도 한통속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반민주주의 현상이다. 그런 것이지요. 국회의원을 특별 대우하고 국회의장을 특별 대우하는 것은 바로 특권의 집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개인인 국민보다 그들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고급 공무원들, 통치기관의 고급 공무원들, 그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특권 계급 의식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특권 계급 의식을 법률로 집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국회, 그러한 국회의 법률 제정은 모두 위헌으로서 위헌행위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률은 위헌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인 것이죠. 법률로 보장받는 특권 계급의 지위, 그것은 물론 국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곳곳에 이러한 위헌적인 특권 계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민주주의는 20세기의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20세기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피부색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주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이러한 형식적인 민주주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헌정사라든지 법에 있어서 형식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것을 갖추는데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형식적 민주주의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악한 정치인들은 역시 형식적 민주주의를 힘없는 민주주의로 만들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만 탓할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매수되는 국민들도, 개인인 국민들도 한몫 단단히 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20세기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민주주의를 버릴 것인가? 물론 아직도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 민주주의를 살려가기 위해서 21세기에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선진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민주주의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내가 지난 강의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이것을 자기 통치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세기의 자기 통치적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은 지금까지는 그랬죠. 자기 자신이 살기 힘들다. 생존권을 주장하고 국가의 억압적인 통치에 저항을 하고, 그것은 바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수립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는 국민은 무엇을 했습니까?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이 주장했던 것은 결국은 나의 작은 밥그릇을 두고 투쟁했던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생활고를 호소하고 또 결과적으로 나의 풍요로운 삶,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인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다퉜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30여 년 동안 있었던 민주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21세기 자기 통치적 민주주의, 여기에서 국민은 비록 개인인 국민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도 나의 작은 밥그릇이 아니라 5천만의 밥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5천만의 밥그릇을 이야기하는 개인인 국민은 바로 그것이 국정 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에게 더 해달라, 내가 억울하다, 이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정하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국민이 되겠죠. 21세기 자기통치적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은 바로 이렇게 직접 국정 운용에 관여하는 그런 국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겠지만, 이것은 소위 직접민주제라고 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국민이 호소하는 바를 높으신 분들이, 대통령이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직접민주제 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1세기 자기통치적 민주주의 시대에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식적 민주주의 시대, 즉 20세기형 민주주의 시대에 고관 노릇을 하면서 여전히 국민에 대해 지배자 노릇을 했던 그러한 잘못된 공무원들의 행태, 또 그러한 시스템, 이러한 반민주주의 현상을 국민이 직접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이 일종의 통치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국민의 구호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문재인이 틀렸다. 또 저쪽에서는 국회가 틀렸다. 또 다른 국민은 법원이 틀렸다. 이런 식, 혹은 일단의 국민들이 민주당이 틀렸다. 그러면 또 일단의 국민들이 한국당이 틀렸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국민의 맞은편에 서 있는 당신들이 틀렸다. 그래서 국민이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정치인들, 모든 고위직 공무원들, 그들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21세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도 아직 20세기형 민주주의의 가장 나쁜 상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개인인 국민들, 우리 5천만 개인인 국민들, 그리고 지금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민단체들, 그들이 정치 이익단체화된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비판적 뉴스를 내보내던 한겨레 신문이 사라졌습니다. 역시 비밀을, 정부의 잘못된, 정부가 덮어놓은 비밀을 파헤치던 KBS 방송이 사라졌습니다. 정부와 공무원의 부정을 파헤치던 참여연대가 사라졌고, 그리고 역시 발전을 위해서, 어쩌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다 보니 다소 소홀하게 된,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전체 국민의 미래의 삶에는 매우 치명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국가의 이익을 거기에 반대하느냐 하는 그 비판을 무릅쓰고 나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던 환경단체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쩌면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발전 속도를 좀 늦추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뒤로 잡고 늘어지는 방해꾼이었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국가는 부패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 비판 세력이, 이제 개인인 국민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나 많이 생긴 시민단체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큼직한 비판 세력으로서 존재했던 그룹들, 그들이 변질된 상태로 어딘가에 권력기관에 녹아들어가 있는, 혹은 어떤 정치 세력에 가서 붙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모든 비판 세력이, 다시 말해서 개인인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들, 그들이 정치인과 잡은 손을 놓고
정치 세력과 잡은 손을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비판이 살아나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통치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 대한민국 헌법의 이상이 실현됩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